12년 전 우리가 처음 맨발 걷기를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왜들 그래요? 하면서 놀라운 얼굴로 쳐다보더니 요즘은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앞을 다투며 맨발로 걷는 것을 보면 한편으론 흐뭇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맨발 걷기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은 연구가들이 나름대로 맞지도 않는 이론을 내세워 맨발 걷기의 참뜻을 흐려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맨발 걷기의 참뜻과 그것이 왜 우리 몸을 낫게 해주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땅속의 자연전자가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병이 사라지게 한다. 맨발 걷기의 가장 중요한 점은, 맨발 걷기의 핵심은 이 땅속에 들어있는 자연전자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병이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아셨습니까? 우리 몸의 병은 대부분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이 불안정한 활성산소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활성산소라는 것은 원래 산소는 전자가 짝수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안정을 합니다. 그런데 홀수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이 하나가 더 있는 것이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하고 치면은 그때 이 구름 속에 들어있는 마이너스 전자가 번개를 타고 땅속으로 들어옵니다. 이 전자는 사람들이 만든 인위적인 전자와 구별을 해서 나는 이것을 자연전자라고 합니다. 이 구름에 있던 전자가 땅속으로 들어와 있는 이 전자를 나는 자연전자라고 합니다. 에어클리너, 여러분들 집에서 사용하는 에어클리너 등이 말하는 음이온, 음이온도 전자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음이온이 바로 인위적인 전자입니다. 음이온 또 자유전자, 자연전자 이게 다 같은 겁니다. 아셨죠? 단어가 조금씩 틀려서 그렇지 결국 내용은 같은 겁니다. 인위적인 전자는 계속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즉 에어클리너에 있는 전자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몸에 들어가면 나쁜 결과가 생길 수도 있지만, 뭔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자연에서 나오는 자연전자는 우리 몸에 해가 전혀 없어. 우리는 자연전자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전자가 중요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연전자는 이렇게 땅 속이나 아니면 폭포처럼 물이 부서질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전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폭포가 부서질 때하고 땅속하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인위적인 전자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은 전자 하나가 더 있어서 불안정한 산소지만 우리 몸에 해로운 세균이 들어오면 그것을 퇴치하는 훌륭한 일도 합니다. 즉 세균이 들어왔을 때 전자 하나를 줘버리는 거예요. 세균한테. 그러면 그 전자는 안정을 찾고 그 다음에 세균은 전자 하나를 더 받으면 그게 죽는 겁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아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이 오줌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줌 넣을 때 그것이 죽어서 오줌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할 일이 없으면, 세균이 없어서 할 일이 없으면 우리 몸을 공격해 암이나 성인병 그리고 노화 등 많은 질병을 일으킵니다. 천식, 고혈압, 알레르기, 동맥경화, 백내장, 치매 등 거의 모든 병의 원인은 활성산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활성산소가 거의 모든 병의 원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를 생성하기 위한 그런 운동 등을 할 때는 반드시 맨 땅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맨 땅에서 안 하면은 얼굴이 피부가 이상하게 쪼글쪼글하게 늙어져요. 맨 땅에 자연전자가 활성산소를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림 보세요.
저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저게 스쿼트 운동이라는 겁니다. 저렇게 되면 이제 허벅지랑 다리가 탱탱해지죠. 뭐냐면 미토콘드리아가 그 탱탱한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스쿼트 운동이 바로 미토콘드리아를 생성하기 위한 좋은 운동입니다. 때문에 이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맨 땅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실내에서 하면은 얼굴이 쪼글쪼글해집니다. 아셨습니까? 운동선수들이 그래서 피부가 쪼글쪼글해지고 또 일찍 죽는 겁니다. 아셨죠? 운동선수가 일찍 죽는 이유는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맨발로 걸으면 병이 없어지는 이유가 바로 활성산소를 없애주기 때문이며, 이렇게 맨 땅이 우리 몸을 치유하는 것을 맨땅요법이라고 합니다. 맨 땅이 여러분들의 몸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땅요법이에요, 원래는. 아셨죠? 맨땅요법은 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또 생긴 병이 없어지도록 치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활성산소 같은 걸 없애주니까 여러분들이 병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미리 예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긴 병도 더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활성산소를 없애주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그래서 생긴 병도 없어지도록 치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땅요법은 몇 발자국을 걸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 걸어도 돼요. 그냥 발만 땅에다 붙이고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건 해가 없기 때문에 오래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하루 종일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또 오래 하면 또 과한 거 아니냐 이런데, 이건 과가 없어요. 아셨죠? 예. 자, 두 번째는 마음에 따라 변하는 몸의 상태, 멘탈 요법입니다. 일본에 가면은 고지마 섬이라고 있습니다. 섬이에요, 섬. 고지마 섬의 한 원숭이는 이 흙이 묻은 고구마를 물에 씻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숭이는 암컷이에요. 이 원숭이가 고구마를 물에 씻어 먹기 전에는 그냥 물에 있는 걸, 그냥 흙이 묻은 걸 그냥 먹었어요. 잘라가지고. 그런데 이 원숭이는 머리가 또 뛰어나가지고 똑똑해가지고 그걸 물에다 씻어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 역시 고구마를 먹을 때는 물에 씻어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도 나도 고구마를 물에 씻어 먹자. 어느 시점에는 다른 지역에 사는, 이게 섬이라 그랬잖아요. 섬. 다른 지역에, 다른 섬에 사는 원숭이들도 모두 고구마를 물에 씻어 먹는 것입니다. 보고 아는 것도 아닌데, 씻어 먹는 걸 본 것도 아니에요. 보고 아는 것도 아닌데, 멀리 떨어져 있는 원숭이들 역시 고구마를 물에 씻어 먹는 것입니다. 이것을 101번째 원숭이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왜냐면은 아까도 그 첫 번째 원숭이가 씻어 먹고 100번째 원숭이가 씻어 먹을 때까지 퍼지지 않았어요. 근데 101번째 원숭이가 씻어 먹을 때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겁니다. 101번째 원숭이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이라는 파동이 멀리 퍼져나가 현실에 나타나는 현상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이 내 강의를 들었을 때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전 세계에 육각 모양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은 여기저기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아셨죠? 물론 우리도 여기 멤버들이 몇십 명이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퍼뜨리면 생각이 세상에 터져나가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앞으로는 사이파워 시대가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작용을 일으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도 마음의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맨 땅을 걷는 맨땅요법은 거의 부작용이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간혹 명현 반응이라고 해서 아픈 부위가 더 확실하게 나타나다가 없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명현 반응, 어느 부분이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있어도 맨발 걷기를 했다고 해서 병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라는 건 뭐냐? 조금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 그러나 간혹 맨발 걷기를 해서 없던 병이 생겼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는 그런 병이 없었는데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혹시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그 의구심을 갖고, 그런 의심을 갖고 시작한 사람 가운데는 무좀이나 아니면
파상풍 같은 병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발로 걸으니까 혹시 발에 무좀기 있는 사람이 다리다가 그 무좀이 나한테 옮으면 어떡하나 이거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꼭 걸립니다. 그게. 또 파상풍이라는 것은 거의 걸리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뭐 또 잘못해가지고선 무슨 쇠나 뭐 이런 녹슨 것들을 잘못 밟아가지고선 거기서 벽이 생기면 어쩌나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걸리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또한 고지마 원숭이의 신드롬처럼 병을 염려하면 그 염려가 그와 같은 현실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꼭 그런 사람 있어요. 혹시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절절절 매는 사람. 사실 맨발로 맨 땅을 걸으면 걷는 사람은 더욱 집중해서 앞을 살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맨발로 걸어보세요. 그러면 앞에 뭐가 있나 더욱 집중해서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맨땅 요법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머리에 엉켜있는 부분들을 맑게 해서, 즉 머리가 여러분들이 엉켜있는 피도 다 뿔뿔 흩어져서 잘 돌게 하지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맑게 해서 우리의 정신은 걸을 때 앞에 조그만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눈 감고 걸으면 그럴 수도 있죠. 이것 역시 맨땅 요법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성과입니다. 그러나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을 갖고 시작하면, 이거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나, 또 뭐 병이 옮기면 어떡하나 이렇게 불안감으로 시작하면 그 불안감은 불안한 상황을 끌어들여 결과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 1000명에 한 서너 명 있을까? 100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없지는 않습니다. 아셨죠? 흙이 더럽다고 생각하든지,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의 병이 땅에 묻어 그것이 옮든지, 아니면 작은 쇠붙이나 바늘 등을 보지 못해 그것에 찔리든지 하는 현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때문에 이 땅이 더럽게 느껴지거나 땅이 더러워서 못하겠다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불안한 사람은 맨땅 요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차피 해도 성과가 없어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셨죠? 왜냐면 고지마의 원숭이처럼 그런 사람들은 병을 불러들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마음에 따라 몸의 상태가 변하는 것을 멘탈 요법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정신에 의해서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이 맨땅 요법은 많은 사람들을 병으로부터 구제했습니다. 물론 맨땅 요법 그 자체가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맨땅 요법이 꼭 사람의 병을 고친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맨발로 열심히 걸었어요. 그래서 몇 동안 사는구나 열심히 걸었지만 끝내는 이 세상을 하직하기도 합니다. 하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겠어요? 그 사람은 맨발로 발을 밟으면서도 마음 안에서도 항상 불안한 거예요. 내가 정말 살까? 살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를 하게 되면은 끝내는 세상을 하직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맨땅이라 하여 모든 병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이렇게 죽는 사람들은 치유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떠나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멘탈 요법 때문입니다. 이런 게 멘탈 요법이에요. 그러니까 살겠다고 하면 사는 거고 죽겠다고 하면 죽는 것이 멘탈 요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우리 마음은 끌어당기는 작용과 뻗어나가는 작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몸에 병이 있다 하여 그것을 염려하거나 죽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휩싸여서 살게 되면, 그것은 몸에 더욱더 밀착되어, 그렇게 되면 죽음이 몸에 더욱더 밀착되어 끝내는 염려한 대로 그렇게 불행한 사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나 할 일이 있고, 비록 몸은 아프지만 할 일이 있고, 또 즐겁게 그 할 일을 보람차게 하며, 그리고 맨땅 요법을 하면 그 병은 아무도 모르게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건 아주 위대한 겁니다. 아셨죠? 이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맨땅 요법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멘탈 요법이 더 중요한 겁니다. 비록 말기암이라 하더라도, 병원 진단에서 말기암이라고 했는데 말기암이라 하더라도 깨끗하게 그 증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뻗어나가는 마음을 통해 병이 사라지게 하는 것을 멘탈 요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마음 씀씀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셨죠? 또 이 맨발 걷기를 지도한다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파상풍을 염려해서 예방주사를 맞으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차라리 맨 땅을 사랑하고 친밀감을 느끼라고 합니다. 파상풍 그거 맞으면 나 걸리겠다고 예약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차라리 맨 땅을 사랑하고 친밀감을 느끼라고 합니다. 땅하고 친밀감을 느껴라 이거예요. 맨 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위를 걸으면 그때는 땅이 몸에 착착 감기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땅이 내 몸과 감기는 듯한 그런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는 잔디가 있는 땅보다 그 풀밭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맨 땅을 걸으라고 합니다. 잔디는 이질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상한 벌레들이 풀밭에 벌레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저기 쏘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맨 땅을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바닷물이 있는 것을 빼고 땅은 맨 땅을 걷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맨 땅 요법은 말 그대로 맨 땅을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맨 땅을 걷고 건강을 되찾았다는 소식과 함께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죠. 그런 이야기들과 함께 병에 대한 염려보다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맨 땅 요법을 하도록 하십시오. 하셨습니까?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맨 땅 요법을 하도록 하십시오. 아셨죠? 자, 세 번째는 실내에서 하는 맨 땅 요법입니다. 맨발로 맨 땅을 걷는 것을 맨 땅 요법이라고 합니다. 맨 땅 요법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또 전자파나 정전기를 해소하여 정신을 맑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발로 맨 땅을 밟으면 몸도 가벼워지고 정신도 맑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전자파나 정전기를 없애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전기가 여러분들의 몸을 머리도 엉키게 하고 피도 엉키게 하고 이런 현상을 벌어지게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나는 10년 전부터 이 맨 땅 효과를 보기 위해 바깥에서 해야 되잖아요. 바깥이 아닌 실내에서 맨 땅 요법 하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이 카이스트, 대한민국에 있는 카이스트 박사 등과 함께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맨 땅 제품들을 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아직 그와 같은 제품들이 없어서 만드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대로 되지도 않았어요. 한번 쫙 끊어져가지고. 그러나 10년이 지난 오늘날은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떳떳한 제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만든 제품들은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이제는 뒤지지 않는 그런 훌륭한 제품이 됐습니다. 오히려 세계 다른 나라 제품보다 우리가 훨씬 더 좋습니다. 아셨습니까? 우리는 더 정밀하게 만들었어요. 첫째는 이 긴 시간 동안 맨 땅에 누워 잠을 자는 것과 같은 맨 땅 침구를 개발했으며 저 안에서 자면 맨 땅에서 자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맨 땅 침구 안에서 저 침구 안에서 잠을 자면 불면증이 없이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제품이 좀 비싸지 않나, 너무 비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맨 땅과 거의 효과가 같은 것을 만들어내려면 점도율이 높은 재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재료값이 비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이 둘째는 저렇게 컴퓨터나 전자제품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그 전자파를 없애기 위해 맨 땅 용품을 개발했습니다. 지금도 저 발 아래에 있는 저것도 맨 땅 제품이고, 그 다음에 자판기 옆에 붙어 있는 저 구리로 만든 노쇠나 아니면 위에 있는 자판기 앞에 있는 것들 전부 다 전기가 통하는 맨 땅 제품들입니다. 저런 것도 우리가 개발했습니다. 세 번째는 몸속의 정전기를 해소하고 또 땅으로부터 자연전자를 유입하기 위해 맨 땅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저렇게 맨 땅 신발을 만들었어요. 저 맨 땅 신발은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가운데는 육각형으로 되어 있고 밑에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저걸 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저 신발을 신으려면 양말을 구멍을 뚫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양말 구멍 뚫린 거 그걸 어딜 신고 다녀? 차라리 안 신고 다니는 게 낫지. 옷은 양복 입었는데 빵꾸난 양말 신고 다녀봐요. 그래서 저렇게 저런 것을 위해서 또 겨울에는 또 발이 시렵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발이 시리지 않도록 맨땅 양말 또한 개발하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맨땅 양말은 밑에 전기가 통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구멍을 뚫지 않아도 저 양말을 신고 저 신발을 신으면 그냥 맨땅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또 최근에는 연로하신 부모님께 효도를 하라는 의미에서 또 걷거나 앉을 때 꼭 부모님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해도 돼요. 걷거나 앉을 때 사용하는 맨땅 스틱 또한 만들었습니다. 저 맨땅 스틱은 땅에다 대면은 저것도 역시 전기가 통하는 겁니다. 아셨죠? 위로도 오고 앉았을 때도 하고 뭐 걸을 때도 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지금 또 산에 오를 때 사실 높은 산은 오를 필요 없습니다. 높은 산은 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난 높은 산도 가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저 스틱은 저기 밑에가 동그랗지만 그건 꽂힐 수 있는 것, 그것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또 직접 몸이 닿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모두 맨땅 요법과 똑같은 효과가 나오도록 전도율이 최고로 좋은 소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 없이 육각나라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입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육각나라는 가능한 한 최고의 품질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셨죠?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데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되지도 않는 거를 팔아먹습니다. 아셨죠? 만들어가지고. 이해하셨죠? 자, 네 번째는 한층 더 건강을 지켜주는 지압 효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맨발 걷기가 지압 효과인 줄 알고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의료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지압 효과로다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맨땅요법의 핵심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땅과의 접촉, 즉 접지라고도 하죠. 접지. 즉 어싱과, 그걸 영어로 어싱이라고 합니다. 땅과의 접촉, 즉 어싱과 멘탈요법입니다. 아셨죠? 그 접지, 어싱, 또 하나 뭐 있어요? 음이온.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전자,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이 멘탈요법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이 어싱과 멘탈요법입니다. 왜냐하면 멘탈요법과 어싱은 우리 몸이 죽고 사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싱은 여러분들의 몸을 살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예요. 멘탈요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죽이느냐 살리느냐는 정신자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멘땅요법의 핵심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멘땅요법을 통해서 살아가면은 그때는 몸이 더욱더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보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맨발 걷기를 통해 저절로 얻어지는 지압 효과입니다. 지압 효과. 지압을 일부러 어디 지압하는 사람들한테 하면 뭘 일부러 침을 맞는다든가 꾹꾹 눌러야 되겠지만 이건 걸으면 저절로 지압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거저 얻는 부차적인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핵심적인 방법이 결코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우리 발바닥은 온몸과 연결된 혈자리가 있습니다. 만약 맨발로 걸을 때 발바닥이 아프다면 그것은 그 아픈 자리에 해당하는 몸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하다 보면 그때는 그 상태가 좋아져 발바닥 또한 아픈 부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몸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맨땅요법의 핵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맨발 걷기가 마치 지압요법인 줄 알고 아프면 5분 아니면 10분만 걸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5분 10분 걸어가지고는 자연전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왜냐면 자연전자하고 우리 몸에 나가는 정전기는 같은 거지만 틀리는 겁니다. 정전기는 전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이 우리 맨땅 신발을 신는 순간 쫙 빠져나갑니다. 신발 안으로 빠져나가요. 땅에 닿는 순간 땅으로 쑥 빠져나갑니다. 순간 빠져나가요. 그런데 땅 속에 있는 전자는 입자예요. 입자이기 때문에 슉 하고 안 올라와요. 한참 걸려옵니다. 대체로 1cm 가는데 한 10초 이상 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다가 또 중간에 재질이 나쁜 것, 아까도 얘기했죠. 육각나라 제품이 비싼 이유는 재질이 좋아서 그런 겁니다. 재질이 나쁜 건 오다가 안 와요, 전자가.
그러니까 전자가 안 들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재질은 최고로 좋은 것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프면 5분 아니면 10분만 걸어라, 또는 어느 혈자리를 집중적으로 자극해라 하는 따위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 많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려면 차라리 어디 지압 받으러 가서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아셨죠? 그건 결코 맨땅요법의 본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핵심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압 효과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압은 어디까지나 이 부차적인 방법이지 직접적인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맨발을 맨땅에 접촉하는 것과 그 지압점을 자극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반드시 맨발을 맨땅에 접촉하는 것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맨땅요법이에요. 아셨죠? 지압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그냥 부차적으로 저절로 딸려온 거다 이거예요. 하기 싫어도 딸려오는 게 지압 효과고, 여러분들은 꼭 해야 되는 것은 맨발을 맨땅에 밟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몸의 활동량을 높여주는 운동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맨땅요법은 또 하나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맨발로 걷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운동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이 운동이 무슨 효과가 그러면 좋은 것이냐? 그 효과는 제2의 심장과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켜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2의 심장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 심장이 또 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2의 심장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 발에 종아리, 여러분 발에 종아리 있죠? 종아리가 바로 제2의 심장입니다. 아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피가 온몸을 돌잖아요. 온몸을 돌다가 이 다리 아래로 피가 흘러내려가면은 그것이 다시 위로 올라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내려갈 때는 쉽게 내려갔어. 근데 올라올 때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피가 힘겨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면은 혈액순환이 빨라져서 혈액이 위로 솟구쳐서 신진대사가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에요. 아셨습니까? 그 종아리가 활력을 갖게 되면 밑에 있던 피가 위로 잘 올라오는 거예요. 빨리빨리 올라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하다 보면 허벅지나 또 엉덩이가 튼튼해져서, 허벅지 엉덩이에는 뭐가 많이 붙어있냐면 거기서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지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져야지만이 여러분들은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거의 없으면 여러분들은 힘없이 같이 들어 누워 있어야 돼요. 힘 빠져가지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미토콘드리아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제2의 심장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운동 효과를 맨땅요법이 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미토콘드리아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활성산소를 만들지만 맨발 걷기를 통해 땅에서 자연전자를 흡수하면 그 또한 해가 없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맨발 걸을 때는 해가 없어요. 맨발로 걷지 않을 때는 해가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득도 생기지만 해도 동시에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맨발 걷기를 통해 건강해졌다면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효과들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맨발 걷기는 겨울에 춥고 겨울에 추워요. 그래서 물론 양말도 있다고 하지만은 겨울에 추운 데서 살려면 뭔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맨 처음 겨울에도 다 했어요. 겨울에 했지만 겨울에는 춥고 또 여름에는 또 너무 더워요. 그래서 마음 놓고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지금 이 세상은 이 공기 중에, 대기 중에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지금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외에서 하게 되면 자꾸 그 좋지 않은 것들을 몸에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맨땅요법과 실내에서 맨땅요법과 똑같은 걸 한다는 얘기예요. 또 폭포수요법, 아까도 얘기했죠. 폭포가 떨어지는 것 위에서 맞으면 그것 또한 정신을 아주 굉장히 맑게 해줍니다. 그래서 폭포수요법, 그리고 마음 편안하게 누워서 자면서 할 수 있는 맨땅 수면요법 등, 맨땅 수면요법 등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실내 맨땅 회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넓은 맨땅 요법을 할 수 있는 실내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이와 같은 일들이 현실적으로 시작되면 그때는 여러분들의 협력을 얻어서 완성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 좋은 우리나라 최초의, 아마 전 세계 최초의 그런 맨땅 회관을 만들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성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맨땅 요법을 하며 또 재미있게 살 수 있도록 꼭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왜냐면 이건 생명을 걸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뜻깊은 여러분들의 정신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